다음 매혹적인 이야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요일 저녁, 동네의 수많은 소박한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한 아파트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알로나는 남편의 무관심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신문하고 최선을 다해 보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피곤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알로나가 당신의 일을 2년 동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지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신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비타민 D. 그녀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족을 바다로 데려가는 것이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지만 그녀는 차를 수리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친숙한 표정만 받았고 바다로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차분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직장에 집에 와서 준비된 저녁 식사를 했고 아이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좌절한 언론어는 딸을 침실로 데리고 가서 문이 크게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놀러 가세요. 엄마는 메리 이모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장난감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가 며칠 동안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변화를 위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알로나가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제 딸이 함께 지낼 사람이 없어요. 딸을 내 집에 둘 수 없어요. 남편은 항상 바쁜데 리즈는 데리고 갈 수 없나요? 친구가 제안한 언론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딸이 남편과의 휴식을 방해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에게 내가 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우울하고 괴로워함 알로나는 해리 리즈를 선언했고 나는 이틀 동안 여행을 떠난다. 친구와 함께 쉬고 싶다. 해리가 겨울 휴가를 반박했다.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요리는 어때? 내 음식은 내가 가게에서 사줄게. 난 굶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로나가 그를 안심시켰어. 나는 메리와 함께 갈 거야. 전 동료 해리는 것 보기에 무관심한 듯 중얼거렸다. 걱정된다면? 가세요. 알로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의 반응이 왜 그토록 무관심했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알로나는 10년 전 그녀의 남편을 만났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 가장 친한 친구의 형제였으며 정확히 그녀가 인생의 동반자였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스타일리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번창했습니다. 해리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선물은 그녀를 절묘한 장소로 데려갔고 한 번은 파리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랜드마크를 탐험하고 루 근처 빵집에서 아침 식사를 즐겼던 첫날의 기억은 그들이 겨우 6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알로나는 이 여행을 단지 즐거운 주말 여행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해리가 주머니에서 반지가 달린 검은 벨벳 상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로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가족 역사가 시작되어 딸의 탄생과 함께 소중한 많은 순간들이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해리는 점점 더 멀리 있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 냉담하게 된 알로나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피곤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미용사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여성 잡지와 기사를 읽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로나는 자신을 돌보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해 배웠고 중요한 것은 그녀는 저녁 시간에 끼어들지 않고 진심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행을 앞두고 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접시에 저녁을 차리는 동안 해리는 예기치 않게 알로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일이 틀렸어요. 딸이 걱정돼서 미안해요. 해리가 숙박 기간을 연장하는 게 어때요? 제안했어요. 우리는 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일주일 동안 좋은 방을 구해요. 엘로나가 놀라서 물었지만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나요? 함께 쉬세요. 해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할 밀린 일이 많다고 설명했고 그가 알로나를 가까이 끌어당긴 우리 딸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날 저녁 연락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로나는 그녀의 무게에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그녀에게 자신을 상기시키는 가슴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메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괜찮다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저녁 내내 장기 커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딸 리지가 놀고 있는 동안 언론어는 아파트 주변을 유쾌하게 윙윙거렸습니다. 조용히 문 옆에서 그녀는 여름옷 크림이 담긴 큰 여행 가방과 여행을 준비하는 수영복을 챙겼습니다. 해리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큰 여행 가방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쁜 드레스와 블라우스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로나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리지의 소지품만 들어있던 여행 가방 중 터미널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어요. 알로나는 남편의 머리를 극적이며 쳐다보았어요. 해리는 제가 일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택시를 불러줄게. 어차피 체크인을 위해 5분 안에 떠날 예정이라면 내가 왜 당신을 배웅하러 와야 할까요?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과 딸아이가 받은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로나는 해리가 아침에 보자고 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서장입니다. 이 일을 위해 1시간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알로나는 가족들을 위해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답답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 감당할 테니 알로나는 짐을 가방에 던지며 해리가 준비한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은 다음날 아침 숨죽여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알로나는 말다툼을 잠시 잊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해리는 침대에 있지 않았고 그가 부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을 확인하러 갔다. 엘로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가운은 부엌 화장실과 다른 곳에서 해리를 찾았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가 직장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짜증이 났습니다. 아침 8시까지 안 끝나서 어제 말했잖아. 오해한 걸 깨닫고 배웅 안 할 거라고. 알로나는 엄마의 답답함을 느끼듯 남편의 일 우선순위에 답답해 전화를 취소했다. 리지는 잠에서 깨어 크게 울기 시작했다. 혼란을 더하는 알로나는 혼잣말로 너 왜 그래 해리 오늘은 처음부터 망가진 것 같아서. 알로나는 남편이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갑작스런 열정적인 애정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의 노골적인 무시였다. 한 손으로 알로나를 향해 경주하는 가족을 위해 그녀는 한 손으로 딸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부르며 아래층에 내려와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운전사가 요청한 공항 여행의 마지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알로나가 차에 탔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둘러 제 딸과 해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알로나가 요청했습니다.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 운전자는 도움에 감사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알로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을 어기라고 요구하지 않음. 내 딸이 차 안에 있음. 운전자가 거울을 통해 알로나에게 슬쩍 다가옴. 내 남편은 나를 돕지 않음. 그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나쁜 남편입니다. 나는 항상 내 아내가 식료품을 가져오고 돕는 것을 돕습니다. 공항은 달려가는데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택시 운전사에게 보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알로나는 잠시 멈춘 후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아마도 지금은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알로나는 어쩌면 해리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혼잡한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걱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전사는 그녀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왔고 신속하게 출발했습니다. 알로나는 딸을 안치고 체크인 구역으로 그녀의 여행 가방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에게 자신의 도착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고 체크인 창구 시비에서 친구가 작은 배낭만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로너가 메리에게 왜 그렇게 작은 가방이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는 가방을 옮기는데 도움이 되는 수영복 반바지와 티셔츠와 같은 필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지가 울고 해리가 도움을 거부하는 정신없는 아침. 메리가 1년 전에 물었던 진실을 원하십니까? 그는 당신을 둘 다 안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듭니다. 알로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리는 다음에 대해 의심을 표했습니다. 해리의 행동은 딸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알로나는 단지 피곤해서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완성된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알로나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맞죠? 이제 메리는 그들이 수표대에 다가가자 알로나가 여권을 건네주고 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이 접수원에게 물었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알로나가 확인했지만 메리가 직접 개입하여 여행 가방을 벨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휴가 중이니까 제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알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접수원은 신속하게 알로나와 메리의 탑승권을 인쇄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체크인하고 1시간 30분의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커피숍에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로나는 디저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흥분으로 얼굴이 빛나도록 제안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커피숍을 찾았는데 알로나는 메뉴를 정독한 후 딸에게 환하게 웃었고 메리는 주문을 받는 동안 차와 나폴레옹을 선택했습니다. 메리는 알로나와 해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알로나는 솔직히 그것이 그렇게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심지어 1년 전에도 그는 친절하고 세심하게 나에게 우리가 여행한 선물로 샤워를 했고 집과 차를 함께 샀지만 이제 그는 다르다. 메리가 그녀를 위해 마무리해줬어요. 이상해요. 그가 당신뿐만 아니라 리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여행에 대한 그의 반응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은 한 가지이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메리는 그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안도하지 않는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로나가 일주일 동안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기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단지 그가 저를 그리워하길 바라며 그들이 도착한 음료와 디저트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는 비행기를 놓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빨리 끝내라고 제안했습니다. 해리와 함께 머물면서 휴가를 즐기세요. 메리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지가 잠을 자고 알로나가 창밖을 내다보며 음악과 도착 시 도시 전망을 감상하는 동안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와, 여기 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밖으로 나가서 재킷을 벗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기로 결정. 알로나는 화창한 날씨에 야자수와 멋진 바다 전망에 놀랐습니다. 슬프고 싶지도 않아요. 알로나는 호텔 주변의 아름다움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로비와 스타일리시하고 모던한 디자인, 친절한 리셉션 직원이 효율적으로 게스트 카드를 전달하고 엘리베이터 옆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형 거울에 비친 알로나의 전신 모습은 제가 정말 정신을 놓은 줄 알았습니다. 내 다리와 머리카락에 주의가 필요해. 미용사에 가야 해.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곤 했었지. 알로나가 메리에게 미용사를 찾아 먼저 손질하고 끝부분을 손질하자고 제안했어. 오늘 밤에 나가자고. 좋은 생각이야. 리지를 즐겁게 해줄게. 미용실에서 메리는 호화로운 호텔방에 들어가는데 동의했습니다. 알로나는 자신을 위한 방과 메리를 위한 방 2개를 찾아서 기뻤습니다. 그 방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아름다운 녹색 벨벳 안락의자가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매우 기뻐서 알로나가 외쳤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행복을 표현했어요. 메리가 자신의 감정을 반영했어요. 나도 기뻐요. 알로나가 옷장과 화장대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리지 좀 돌봐줄래요? 제가 옷 갈아입고 갈게요. 그녀가 제안한 산책은 리지의 웃음과 박수는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휴가 첫날은 가정생활의 연속처럼 느껴졌지만 둘째 날은 새로운 장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메리는 알로나를 다양한 흥미로운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상점에서 아름답고 할인된 베이지색 드레스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로나는 약간 냉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용실로 가서 미용실로 가십시오. 그들은 메인 스트리트와 바다 옆 보행자 거리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알로나는 주변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것을 존경했습니다. 바다와 집들뿐 아니라 다양하고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패셔너블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이발소에 도착했다. 메리는 그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알로나는 머리를 닦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미용사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은은한 하이라이트에 대해 고민했다. 미용실. 알로나는 헤어스프레이와 염색약에 혼합된 꽃향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입은 키 작은 소녀가 인사했습니다.
알로나가 머리를 자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머리가 누렇게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표현하자 헤어 스타일리스트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로나의 요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자를 가리키며 모든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메리가 제안한 어린아이와 함께 여기 머물겠습니다. 리지를 안고 의자에 앉았고 알로나는 의자에 앉아 리지를 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재빨리 보았을 때 그녀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름답게 손질된 여성, 밝고 생기 넘치는 눈 결과에 만족한 알로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편에게 보낼 생각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와 그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어가 등장하자 메리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기차역의 높은 첨탑도 포함해서 하루 일과에 지쳐서 알로나는 호텔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방에서 쉬고 음식을 주문하자 알로나는 내일은 호텔로 짐을 꾸릴 거라고 제안했다. 알로나는 리지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다른 방으로 물러섰다. 메리는 아이를 재우는 게 어렵다고 말하며 육아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샴페인을 주문할까 생각 중이다. 알로나는 큰 소리로 고민했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머뭇거렸다. 원하면 술 한잔 해도 좋다. 그녀는 메리에게 언론어가 차 선택을 거부하는 동안 메리가 와인과 스낵을 결정하는 동안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웨이터가 문 앞에 나타나 휴가 저녁의 시작을 알리며 주문을 받도록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메리가 카트를 돌리는 동안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접시와 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자 메리는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회사라서. 웨이터는 약간 당황한 후에 변명하고 메리가 여러 잔의 술에 탐닉하는 것을 지켜보며 방을 나갔습니다. 언론어는 긴장했습니다. 메리가 세 번째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이 술에 취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한 언론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리지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메리가 밤에 외출한다고 말하면서 언론어는 강조했습니다. 메리가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옷을 차려입고 밤의 유흥을 즐기려고 떠났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언론어는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특히 메리가 3시나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메리의 행방에 대해 걱정하는 메시지나 전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언론어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알로나가 걱정하는 알 수 없는 남자가 그에 대해 물었고 메리에게 자신을 방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메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메리는 그 남자에 대해 알로나를 안심시키고 장난스럽게 그녀를 겁쟁이라고 불렀고 엘로나의 승인 없이는 그를 호텔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갑자기 리지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리지를 위로하고 달래준 후 깨어나 괴로워하는 듯한 딸을 돌보기 위한 알로나. 새날을 알리는 햇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동안 알로나는 그녀 옆에 누워 메리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알로나는 잠에서 깨어 아직 자고 있는 그녀를 확인했다. 딸은 파자마 중에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장난꾸러기 엘로너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친구가 피곤해했지만 밖에 텐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밤을 보낸 후 신발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글쎄요. 알로나 별로 대답 안 했어요. 알로나 걱정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난 괜찮습니다. 메리는 커피 향을 느끼며 그녀에게 확신을 줬어요. 아, 커피예요. 냄새가 좋아요. 알로나 딱 한 잔만 만들어도 될까요? 두 명의 엘로너가 메리가 필요한 기색을 보이며 바 카운터의 높은 의자에 앉아 한 모금을 마시자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실 겁니다. 메리가 외친 모든 것을 말해주겠지만 언론어는 리지가 아직 자고 있으므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인기 있는 현지 바에서 한 남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매력과 감독으로서의 흥미로운 직업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좋은 남자라면 기쁘네요. 엘로너는 미소를 지었지만 만남 첫날 그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나는 서두르지 않아. 메리는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사려 깊은지 열성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론어가 해리와 함께 있었던 초창기 시절과 유사점을 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언론어는 메리에게 맥스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제안했고 리지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환영받았습니다. 알로나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저했지만 메리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사교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해리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로나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묻습니다. 알로나는 해리를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우리 사이의 불꽃이 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알로나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메리는 심각한 어조로 알로나의 가치에 대해 언급했고 해리는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여 두 사람이 외식을 하여 마음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누구와도 나가거나 번호를 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소셜 서클을 확장하는 것뿐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리가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입을 건가요? 어제 산 것과 같은 그물망 드레스는 아닙니다. 좋은데 그게 더 낫네요. 그 사람 전화 안녕 잘 지내세요. 드디어 알로나를 읽기로 결정하고 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산책하러 갈 거예요. 일요일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일요일 4시에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오후에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 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볼 거야. 어때요? 알로나가 대답했어요. 메리가 방에 들어와서 그녀의 친구를 존경했어요. 친구와 정말 잘 어울려요. 립스틱 좀 바르는 게 어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알로나는 해변에 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는 행복하고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엘로나와 리즈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큰 우산 아래 해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자신을 알리지 않았고 알로나는 이것에 갈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옳은 결정이었어. 왜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메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잡담뿐이라고요. 제 남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로너가 동의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중에 어디든 해변 호텔이나 더 나쁜 집으로 가세요. 물론 메리는 그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자. 재미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버 더 허라이전. 얼로너, 리지와 메리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엘로너는 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딸은 아름다운 베이지색 점프수트를 골랐습니다. 메리는 자신보다 더 뛰어나서 밝은 빨간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와우, 너무 아름답고 용감한. 얼로너가 감탄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는 기쁨에 넘쳐 뛰어내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원했던 효과였습니다.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레스토랑은 바로 해변에 있었고 산의 전망을 제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조명이 켜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분위기. 메리는 알로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겨 테이블을 둘러보며 새로운 지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너희들이 올 수 있어서 기뻐요. 나는 창가에 있는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맥스는 일어서서 그들을 만나러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안녕. 메리는 코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곳이고 여기는 알로나와 리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알로나는 자신과 딸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리즈. 맥스는 리즈에게 인사를 한 다음 테이블로 돌아섰고 알로나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고 자리에 앉자. 리즈를 안고 자리에 앉는 동안 내 친구 맥스는 빅터입니다. 의자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맥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알로나가 어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맥스는 이곳이 긴장을 풀기에 좋은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빅터는 동의합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쉬기 좋은 곳입니다. 메리 출신이 어디냐고 묻자 워싱턴 DC 출신이군요. 글쎄요. 당신과 얼로너는 아마도 같은 도시 출신이겠죠?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뉴 출신입니다. 욕. 얼로너가 메뉴를 스캔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빅터가 제안한 것을 주문하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왔는데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스테이크가 특히 잘 익었어요. 스테이크를 드시겠어요? 얼로너. 메리가 메뉴를 열고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기가 마음에 드네요. 돈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엔. 엘로너가 웃었고 차 좀 주세요. 차입니다. 빅터가 나에게 커피라고 답했습니다. 왜 다들 진지한가요? 맥스는 웃었지만 나도 커피를 마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운전 중이에요. 메리가 맥스를
보던 역할을 맡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음식 선택이 끝나자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맥스는 추운 겨울에 지쳐서 5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어는 메리가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즉시 친구가 넘어진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빠져 이사할 계획이 없나요? 메리가 빅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수도에 사업이 많아서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원격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빅터가 대답했고,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영원에 있습니다. 언론어가 웨이터가 친절하게 준 어린이용 의자 위에서 장난감을 신나게 차고 있는 딸을 가리키도록 놔두세요. 사실 저는 꽃집이에요. 와, 멋지네요.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물론 리지가 2년이 되는 대로 바로 할게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 생각해볼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로나가 저녁에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어. 알로나는 맥스가 메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그냥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편안하고 기뻐했고 그녀의 친구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어.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맥스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빅터는 언로너와 메리가 아무런 모험도 없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택시를 호텔로 불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맥스는 조용히 메리를 데려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빛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얘기하자 알로나는 차에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빅터가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가웠고 딸도 아주 착하다. 빅터는 고맙다고 말했다. 알로나는 웃으며 나도 없이 만나서 반가웠다. 추가 대화를 기다리며 알로나가 손을 내밀어 딸을 차에 태우고 스스로 탔다. 메리는 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앞좌석에 앉았다. 그럼 가볼까? 알로나는 시동을 켜라고 말했고 도착하자마자 가자고 했다. 호텔을 나서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메리는 언로너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맥스와 빅터는 어떤지 묻고 괴롭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요. 당신과 맥스는 서로 잘 어울리지만 우리가 곧 떠나면 어떻게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나요? 슬프다. 난 아직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아무것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엘로너가 메리가 놀라서 친구를 쳐다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그리고 넌 그걸 나한테 서두르지 않았어. 먼저 어디서 살 거니? 아파트를 빌릴 거야? 그러면 맥스가 그 사람과 함께 살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빅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때? 메리가 물었더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결혼했어요. 메리 언로너가 여전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머리에 약간 털이 있다고 쓰려고 해도 나는 그를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메리가 재촉한 것과 같은 것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말하는 것이지만 빅터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상관하지 않습니다. 메리는 내가 연인을 원한다면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가는 제 역할을 할 것이고 해리와 나는 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알로나는 단호하게 어울리라고 말했고 메리는 자신의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빅터에게 전화번호를 줬어요. 알로나는 친구에게 너무 크게 짖어서 리지가 놀라서 움찔하며 들고 있던 장난감을 떨어뜨렸다.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 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네. 알로나는 메리에게 지쳐서 그만해. 그래요. 난 너무 피곤해. 자러 갈 거야. 메리가 갑자기 대답했어. 그는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거야. 너는 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어. 괜찮아. 잊어버려. 잘 자. 메리는 그녀 뒤에 있는 문을 닫았어. 알로나는 분개하여 끌어오르며 그녀를 데리고 갔어. 딸을 품에 안고 알로는 옆으로 자러 갈 시간이야. 자기야. 리지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언로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속상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낀다. 왜 그녀는 거기까지 가서 그것에 대해 스스로 말하게 놔두었을까? 만약 해리가 내가 여기 휴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과 온갖 종류의 카페에 가고 미국 돈을 벌고 있다.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확고한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알로나는 눈을 감고 피로를 압도해 잠이 거의 즉시 잠에 들었지만 몇 시간 후 알로나는 딸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 리지를 찾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알로나는 리지를 붙잡고 프론트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 딸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로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약국이 있어요. 혹시 전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급차 직원이 걱정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약국에 가야 해요. 필요한 건 아략분이기 전에 일어났어요. 알로나가 빨리 응답했어요.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직원이 병원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약국 직원은 정장을 입은 키가 큰 직원이 나타나서 동행하겠다고 제안했고 안타깝게도 여러 약국을 방문한 후 그중 어느 것도 필요한 약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위험하지 않더라도 의사에게 전화하면 안 될까요? 그녀에게 올바른 약을 주라고 제안한 직원 언론원은 동의했고 그들은 서둘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구급차는 신속하게 도착하여 필요한 약을 제공했습니다. 의사는 내렉 추천에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치료 과정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소녀는 이미 훨씬 나아 보였지만 언론원은 지체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당황한 메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당황한 메리의 짐을 꾸릴 것이고 티켓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공항으로 갈 것입니다. 3-4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겁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즈는 언론어가 마침내 진정할 수 있도록 의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랜딩에서 잡지를 훑어보며 가끔 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언론어는 택시를 부르며 몹시 걱정되어 집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혼란 속에서 남편에게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알리지 않은 시간이 4시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남편은 아마도 직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리즈가 엘리베이터에 올라 오른쪽 층의 버튼을 누르도록 병원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원은 아파트 문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구운 음식의 향기로운 냄새가 그녀를 맞이해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갔다. 해리는 집에 있었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대체 알로나는 여자의 운동화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 뒤에는 모두 가라앉은 비단 푸른 로브를 입은 어린 소녀가 입구 근처에 있는 엘로나를 보고 중얼거렸다. 해리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오늘 왜 왔느냐? 해리는 그 여자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알로나님 방으로 들어오실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로나는 남편을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리즈를 의자에 앉힌 뒤 돌아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 데이트 상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해리가 놀란 어조로 대답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줄 알았어. 내 돈으로 샀어. 벌써 잊어버렸나? 알로나는 말문이 막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모두 어리석은 꿈이기를 바라는 공허함.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산책로를 따라 산책한 후에도 아직 표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알로나는 두 손을 비비며 절망에 빠져 자신을 꼬집었고 그것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진실. 그러나 메리는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왜 메리를 믿지 않았습니까? 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했습니까? 알았어요. 그렇다면 엘로너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할 계획이었는데. 해리가 문을 닫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들리는 톤으로 안 돼. 나를 내 아파트에서 쫓아낼 수는 없어. 전문가들과 상담해봤어. 이 아파트는 100% 내 거니까 넌 짐을 싸야 해. 일찍 돌아와서 망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짐을 챙기세요. 실제로 무엇을 망칠 건가요? 엘로너가 리즈에게 아프다고 물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찍 도착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해리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리즈를 데리고 가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양육권을 받고 언제 그녀를 데려갈 수 있는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를 위해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야 해. 저녁인데 밖에 어딜 가야 해. 엘로나는 해리에게 아픈 게 뭐냐고 물었고 해리는 딸을 힐끗 쳐다보며 거기 앉아 웃으며 앉아 얼굴과 손을 봐나. 아무데도 안 보고 감히 그 아이를 조종하지 마. 내가 놔주지 않을 테니 30분 뒤에도 여기 있으면 고생 좀 시킬 테니 지옥에나. 알로나가 소리치고 안으로 걸어 나갔다. 여행 가방이 놓여있던 복도에 해리의 여주인도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남자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엘로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어쨌든 당신은 해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니, 난 당신에게 조용한 삶을 주지 않을 거예요. 딸을 품에 안고 알로나가 가방을 그녀 뒤에 계단통으로 굴렸어요.
기분이 상한 여주인 알로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갔고 해리는 문을 큰 소리로 쾅 닫았다. 입구의 침묵. 알로나는 그들의 대화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해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주인을 설득하려 했고 알로나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해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로나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메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원룸 아파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다른 친구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세요. 알로나는 밖으로 나가서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배경음악 때문에 메리의 반응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서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알로나. 메리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답하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소리쳤습니다. 리지 비행기는 어땠나요? 아니, 리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알로나는 해리와의 불안한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결국 그것을 흐리게 하기 전에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디 가는데 왜 떠났어? 그것도 내 집이니까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알로나가 대답했고 리지는 해리가 그 아파트가 내 집이 아니라서 전문가들과 상의했다고까지 언급까지 하는 소란에 괴로워했다. 메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잘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리지가 약이 필요합니다. 난 그냥 여기 벤치에 있을 거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알로나가 절 기다리라고 했어요. 호텔방을 예약하고 택시를 마련해 드릴게요. 당신 집에 있어요. 바로 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메리는 알로나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확신이 없다고 장담했어요.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시간이 지났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속삭인다. 듣고 있다. 택시가 오고 있다. 운전사가 호텔로 데려다 줄 것이다. 여권이 훌륭하니 체크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모으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합니다. 메리가 설명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로나가 감사하게 표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메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알로나가 항의했습니다. 예, 그러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해리는 모든 것을 후회하겠지만 그때쯤이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메리는 내가 내일 당신 집에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맥스는 괜찮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 없이 지내면 도움이 필요하다. 알로나는 감정이 격해졌고 그녀는 분노에 차방을 뛰어다니면서 남편의 배신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남편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던졌다. 그 젊은 여자와 함께 그는 그의 딸을 원하지 않으며 그의 아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아파트를 얻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가야 합니다. 그의 딸은 거리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로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약국에서 집에 남은 약을 대체할 약을 사서 기분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지는 이제 열정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즐거운 웃음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남편이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주세요. 변호사입니다. 재정 문제와 아파트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과 아기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시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로나는 혼자 중얼거렸어. 넌 못 버틸 거야. 메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메리는 즉시 응답했어. 난 이미 공항에 있어. 버스를 타고 곧 탑승할 거야. 내가 갈게. 곧 당신은 혼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생각해낸 또 다른 일입니다. 그는 그의 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고 나는 몇 후에 떠날 것입니다. 잠시만 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충격에 빠졌다는 걸 알지만 다 괜찮아질 거예요. 곧 호텔에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키스하고 안아주고 몇 시간 뒤에 거기 머물러 있어요. 메리는 호텔방 테이블에 앉아 울고 있는 알로나를 최선을 다해 달래고 있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은 여전히 살 곳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조차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류에 서명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어쨌든 당신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복잡해요. 알로나는 그의 엄마가 그것을 사서 그에게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의 어머니 메리가 설명을 구하려고 질문했어요. 전에는 사지 않았나요? 리지가 태어났어요. 메리가 내라고 질문했지만 그는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친 거야 아니면 뭔가. 메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엘로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 메리는 앉았다가 갑자기 다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진정하지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맥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 사람 변호사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빅터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알로나는 왜 그 놈을 변호하고 싶어 하는지 반대했어요. 메리는 안 된다고 반박했어요. 그에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세요. 알로나는 다음날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로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휴가 때 가져온 물건이 여행 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이 포니테일로 묶고 골랐습니다. 그녀의 딸 메리가 호텔에서 나가는 길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역시 사무적인 옷차림을 하고 모르는 남자와 혼자 동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라드입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이제 가자. 해리는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변호사와 함께 AB를 찍고 들어갔을 때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도대체 변호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알로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 딸을 여기로 데려왔나요? 그 딸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리는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 엘로나가 변호사에게 반박해서 꽉 끼는 치마를 입은 키 큰 금발 여자가 문서를 읽기 전에 희죽희죽 웃었으니 해리 옆에서 시작하자. 거기 알로나 다음 제안은 그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400를 제안하고 딸을 부양하기 위해 매달 위자료 도 $400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엘로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농담하는 겁니까? 정신이 나갔나요? 해리, 저는 우리가 그 집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에 최소한 30만이 있고 그런데 그중 일부는 내 것이었습니다. 당신 것은 무엇입니까? 30만은 정신이 나갔습니까?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동안 그 돈을 다 썼고 휴가 중에는 어떤 돈을 사용했습니까? 해리는 휴가를 가라고 반박했다. 엘로나는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앉아서 생각해보라. 아닌 것 같아. 내가 신청하게 기다려라. 변호사 알로나가 개입하여 해리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요청한 문서 폴더를 가리켰다. 당신에게서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와 재산과 관련된 기타 모든 서류 그리고 저는 법원의 공동 양육권 결정 및 자녀 양육비 결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변호사를 데려왔는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리가 짖었다. 나쁜 소식이 있다. 그는 내가 어떤 종류의 문서를 주어야 할지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 종이 한 장을 주겠다. 모욕 없이 얼굴을 닦을 수 있다. 변호사는 $400, $100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많은 일이 있어. 뒤에서 해리에게 소리쳤어.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생각도 하지 마. 너는 다니지만 순진한 바보야. 메리는 알로나의 소매를 잡아당겨 재촉했다. 봄을 떠나기 위해 바깥바람이 불고 있었다. 엘로나는 사무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주차장에 멈춰 숨을 쉴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알로나는 딸을 안고 꼭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라드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전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어딘가에 앉자. 엘로나가 둘러보았어요. 저기 벤치가 몇 개 있어요. 가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가세요. 물론 당신은 딸을 혼자 키우고 싶습니까? 단지 내 몫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엘로너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파트를 샀다고 대답했고 우리 아이가 갖고 싶었고 당연히 돈도 모으고 있었어. 그래 작년에 출산 휴가를 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원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도 했어. 엘로나는 안타깝게도 설명했어. 하부는 말일 뿐이야. 문서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어떻게 모든 것을 스스로 서명했는지 저라워드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어는 후회하며 표현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 양육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라드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믿었다는 걸 압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리고 싶을 뿐이에요. 알로나는 한탄했어요. 당신은 돌아갈 수 없지만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메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지적했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제라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엘로너와 메리는 리즈를 침대에 눕히기 위해 방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은 일주일 동안만 있을 테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에 엘로너는 괜찮지만 리즈는 집에서 양단 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없지만 임대할 수 있다면 집이겠죠. 그래, 끔찍하게 들리는 건 알지만 어쨌든 뭔가 해야 해. 호텔에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어. 메리가 에드가 제안한 곳으로 이사해야 해. 내가 할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알로나가 대답했습니다. 심리학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쌓여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아마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 칩과 팝콘을 사서 기분 좋은 멜로 드라마를 보는 게 어때? 지금은 기분 좋은 멜로 드라마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메리가 제안한 대로 어서 메리가 그만뒀어. 그리고 이마를 찰싹 때렸습니다. 알로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그냥 집세로 제 집에 묵으시면 돼요. 누군가한테 빌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첫 달에는 집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하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메리가 제안한 것은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메리는 정가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엘로너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관대한 제안이지만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리가 저녁에 간식을 사러 갔던 가게에서 엘로너가 깜짝 놀랐다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메리가 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게 보여줄 테니. 그녀는 알로나를 안심시켰다. 알로나는 가볍게 눈을 닫고 바구니에 팝콘과 아기 주스 2봉지를 던졌다. 영화 보러 가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으면 다음날 내 뇌가 스트레스로 터질 것 같다. 알로나 제라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로나,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의 서류 작업이 매우 엉뚱합니다. 그의 몫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청구 포기와 함께 귀하의 서명이 있고 아파트는 수령되었습니다. 선물 증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뿐입니다. 메리는 메시지를 읽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뒤 메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우울하게 친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기각서에 서명하다 이해가 안 가. 메리는 혼란스러움을 표했다. 그는 처리가 더 쉽다고 말했다. 알로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그것은 단지 매우 나쁜 꿈이었고 그녀는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실에 침입한 꿈을 깨우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이제 행복하니 $400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제부터는 전화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알로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딸에 대해 메리가 법원에 일정을 정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갈 테니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러니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가어턴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숙제도 같이 해줄 거예요. 주말 몇 번은 정말 굉장하다. 정말 개자식아, 그가 그녀를 볼 수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어때? 왜 아기에게 그런 아빠가 필요하겠는가? 메리는 그것이 리즈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녀의 아빠라고 제안했습니다. 엘로너가 대답했지만 어떻게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의 여주인은 그녀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녀가 내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메리는 이것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떠나고 싶었는데 물건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여기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보관합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여행 가방 속에서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어가 친구와 악수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혼자서는 괜찮았을 텐데 왜 인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메리가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리즈를 돌보느라 분주하게 달려가는 나날들을 서로 껴안았습니다. 알로나는 때때로 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흐느끼며 압도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론어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모든 물건을 메리의 아파트로 옮겼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가정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났을 때 마침내 큰 실수를 저지른 어린 소녀처럼 서류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빚진 것은 자녀 양육비뿐이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과 딸이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유모에게 더 많은 돈을 쓸 것입니다. 언론어는 메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탄했습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돈을 저축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저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어는 어느 날 저녁 매우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아이디어.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들고 친구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지 않고 직접 브로케이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꽃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다양한 부케를 조립. 소셜미디어에 사진 찍기. 누군가가 그것을 사면 엘로너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이고 베이비시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냉장고가 있고 음식과 부케를 넣을 공간이 충분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절약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나 자신도 암시조차 하지 않았구나. 정말 축하한다. 메리, 내가 부케를 고르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되길 바라. 알로나가 답장했어. 나 지금 가게에 갈 거야. 꽃 좀 가져가세요. 사진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빌어. 요. 알로나는 출산 휴가 전부터 자기 일을 사랑하곤 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미용실에 들어와서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곧 올 사람들을 위해 첫 꽃다발을 모으곤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고르고 싶은 알로나는 사랑받고 미용실에서 재능 있는 플로리스트로 여겨져드나 임신 5개월이 되자 무거운 꽃과 물이 담긴 꽃병을 들고 다니지 않고 딸을 조용히 안고 출산 휴가를 가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 그녀는 다시 꽃을 줍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흰 장미 꽃다발은 마치 저절로 흡입된 것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알로나는 그들이 보낸 사진 몇 장을 찍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5일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메리에게도 하나. 엘로너는 자신이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메리가 즉시 다시 전화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결혼할 예정인데 꼭 저에게 꽃다발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메리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흥분하고 싶거나 나보다 앞서고 싶지만 맥스는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결혼에 대해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것은 모두 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보세요. 메리는 그 놈과 공유하고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물티슈와 기저귀를 가져오라고 제안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어. 나는 그에게 그것을 보관해도 된다고 말했고 확실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메리는 크게 웃었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난 결코 지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고 나는 리즈를 뒷방의 멋진 구석에 두었습니다. 아직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내 부케를 사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나 자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는 걷고 수영하고 일광욕도 하고 당신도 평범한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하거나 비정상적인 남자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포기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요리, 청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로가 되었지만 내 자신은 아침 식사로 크루아상과 커피를 먹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 괴물은 고기와 시리얼 샌드위치가 필요한데 요리할 생각이 없어서 요리하는 바보처럼 뛰어다녔더니 빨리 알아채고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줬어요. 그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 저축하고 있었고 내 출산 자금은 전적으로 아기와 음식에 갔지만 그가 저축한 곳은 우리 엄마 계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돈이 반으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디인지 말해주지 않을지 모르고 나는 그것이 바보 같은 상황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해리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교훈도 배웠습니다. 더 나은 희망을 위한 서명된 종이는 없습니다. 미래의 알로나는 동의했습니다. 아직 잠이 안 와요. 괜찮아. 이혼과 별거는 충분히 고통스럽고 불쾌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도 최선일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를 미워하지만 그것도 강한 감정이고 당신에게 충격을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맡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 마음을 떼는 것이 더 쉬울 것이고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당장 결혼할 필요도 없고 동거할 필요도 없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니까 제의가 많이 올 테니 지금은 일만 하고 싶은 거 빼고는요. 한 사람은 꽃다발을 사고 싶다고 썼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메리는 웃었다. 30분이나 지났는데 가서 차 마시고 한숨 쉬면 괜찮을 거야. 알로나 신경이 쓰여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도 떠났고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리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알로나는 도시의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하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양이 구름 뒤에서 뾰족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웃었다. 어쩌면 메리가 옳았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여전히 닥쳐올 것이었지만 그녀가 아무리 기적을 믿고 싶어도 현실은 계속해서 돌아왔다. 그것은 빈 냉장고와 우는 딸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새 장난감을 원한다. 만화 속 캐릭터처럼 보습력이 부족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알로나가 부케 사진을 올린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주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화면에 떴어. 안녕 빅터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갔던 거 기억해? 내가 문자 보낸 걸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단지 내가 어떤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알로나가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생각에 빠졌다. 알로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은 항상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알로나는 전화기를 잡고 대답했다. 안녕 난 괜찮아. 그리고 지금 잘 지내? 그녀는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고 싶은 행동을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빅터는 그것을 읽었고 이미 새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저는 그저께 당신이 있는 도시로 날아갔고 그동안 저는 일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안내해 주시고 리즈를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언론원은 대답하지 않고 메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숨이 차는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머신에 있어요. 다 괜찮아요. 알로나가 말했어요. 빅터가 나한테 산책 가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예, 메리는 깨닫고 러닝머신을 껐던 것 같아요. 튜브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말해봐. 알로나가 비꼬듯 물었지. 이미 반응을 예상하고 메리가 낄낄 웃으며 설명하기 얼마 전 동영상이 여기에 있었고 맥스가 빅터가 당신에 대해 묻는 걸 봤어요. 틀렸어. 방금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싱글이고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매우 나쁘다고 말했어요. 마치 당신 때문에 속상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내 말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는 나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도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알로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하더군요. 리즈가 아주 좋은 여자라고 했어요.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안 줬거든요. 맹세컨대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오아우 메리는 정말 놀랐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너라면 갈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하지만 리즈를 데려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베이비시터 한두 명 구해. 몇 시간 동안은 꼭 휴식을 취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친목을 도모하세요. 유모가 있어요. 법정에 갈 때 리지를 맡겼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싸거든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콜이 메리가 행운을 빌어요라고 소리쳤어요. 꼭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유모는 자유로워졌고 언로너는 마침내 빅터에게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은 리지 없이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답은 즉시 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읽어보세요. 알로나가 웃었습니다. 오늘 6시에 데리러 갈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6시가 되기 몇 시간 전이었고 알로나는 방을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뒤지고 섬세해 보이고 싶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드레스는 그녀가 원한 것이 많았고 그녀의 체형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의 모든 내용물이 바닥에 던져졌을 때 언로너는 마침내 그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언로너는 즉시 드레스를 입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5시쯤 누군가가 그녀를 비스듬히 쳐다볼까봐 걱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에 감탄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도착했고 언로너는 그녀에게 딸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니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리지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유모를 끌어당겨 새 장난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언로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와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화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몇 분 후 그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빅터가 전화를 걸어 언로너가 이미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래층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로너는 딸의 뺨에 키스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간 빅터는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 즉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안녕이라고 동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알로나는 그녀의 미소를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활짝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빛 속에서 멋져 보였습니다. 여름 정장과 꽃은 물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먼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고 원하시면 우리가 가도 됩니다. 특히 오늘은 많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생각이야. 그럼 가자. 장소 찾았어. 빅터가 집 밖에 주차된 회색 차를 가리키며 문을 열었더니 실내에서 기분 좋은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 빅터가 운전석에 앉더니 시동을 켰어.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 받아들인다. 메리가 잠깐 말했다. 빅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미안하지만 이제 잘 지내길 바라. 난 진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인생 알로나는 빅터를 바라보며 대답하고 재빨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일이 많으세요? 제가 여기 온 건 괜히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중이라 당신은 워싱턴에 한동안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난 분명 한동안 여기 있을 거야. 처음부터 사무실을 열어야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운영해야 해. 정말 대단해. 알로나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거의 조용히 차를 몰고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했지만 그 다음에는 빅터 차를 세우고는 웃으면서 여기 있다고 말하며 나가서 손을 내밀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알로나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들이 들어간 카페는 아늑하고 차분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다. 알로나는 마침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비록 너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로나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 물론 전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알로나가 작업 사진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빅터는 몇 분 동안 사진을 넘기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꽃다발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논의해서 주문할 수 있어요. 빅터가 물었지만 엘로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건 지인이에요. 그냥 지지하려고요. 확실히 지지해주고 싶지만 주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 뭐든지 그냥 호텔짐을 장식하고 싶은 것뿐인데 이 꽃은 우리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알로나는 놀랐지만 나중에 당신이 여행할 때 의논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준비가 됐습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다란 유리주전자에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을 꿈꾸나요? 빅터가 일반적으로 잘 물었습니다. 지금은 언젠가 제 살롱을 열고 싶어요. 물론 멀지만 저는 언젠가는 해결되길 바라요. 당신은요? 항상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세계국에만 가봤고 직장에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떠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매일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큰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줄을 서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빅터는 어떤 종류의 휴가를 좋아하는지 열광했습니다. 활동적인 휴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해변에 누워만 있는 휴가를 좋아하시나요? 그는 아름다운 소녀와 잘 물었고 해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빅터는 윙크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활동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고대 도시를 산책하는 것 건축을 공부하세요.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집이 몇 채나 보존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 모든 오래된 집들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해외에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보어그에는 가봤습니다. 거기 가본 적이 있나요? 언론어는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확실히 오래된 집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 있고 몇몇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된 집들이 거기 서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용 집이 거기 서 있습니다. 알로나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거의 신나게 손뼉을 치고 있는 빅터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보그를 좋아한다면 함께 거기로 가는 것은 물론이죠. 이것 말고는 넌 리지 없이는 갈 수 없어. 그녀를 유모에게 몇 시간 동안 맡겨두는 게 중요해. 딸을 집에 두고 가라고 제안하는 건 꿈도 꾸지 않을 거야. 빅터는 당연히 당황스럽게 웃었다. 같이 가겠지만 동의하시면 내일 할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일요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로나는 그들이 지금 서로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지내는지 정말 놀랍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로나가 추가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매우 쾌활해졌고 그녀가 메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녀의 친구가 어떻게 놀랍고 행복한 얼굴로 셀카를 보낼 것인지 상상하기까지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언론어는 조용히 낄낄 웃으며 빅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녀는 매우 겸손했지만 내 주머니에 당신의 번호를 넣어 두었습니다. 빅터는 농담